그 여백이라는 게 되게 단순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백은 사실 그냥 힐 뿐이지 그 여백이 뭐 검정이 될 수도 있고 녹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다고 해서 그게 여백이 아니고 방법 정신 측면에서는 이 제가 이제 동양화라는 거를 어떤 전통적인 그런 거를 전공한 거에서 그 정신을 저는 굉장히 이어가고 싶고요. 근데 방법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제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은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즘 뭐 얘기하는 거는 뭐 탈장르나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표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옛날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직접 스케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면 지금 스마트폰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도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장소가 딱 뭐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촬영했던 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그 천변을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때 보이는 그런 풍경들 그리고 시든 것들 요즘 제가 이제 시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시든다는 의미는 사실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시들었다 어떤 것이 태어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에 뭐 다 시들고 없어지고 이런 건데 그게 꼭 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고 또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이런 산책을 하면서 제가 우연히 뭐 사진을 찍어봤다든지 뭐 그런 찍은 거를 제가 이제 다시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시든 게 그냥 다 그냥 단순히 시든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를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의 제가 생각하는 그 멈춤의 방법이 바로 이제 디지털로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제가 그림을 어떤 거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계속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찰나를 담기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그 순차적인 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순차적으로 이제 제가 9시 AM이라는 작품을 작년에 좀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아침 9시에 딱 설정을 해놓고 알람을 딱 해놔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하나 딱 놓고 거실에다 딱 놓고 그거를 아침 9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한 달 동안 계속 찍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주 그냥 뭐 화려하게 피었던 카네이션이 점점 이제 시들어가는 그 순차적인 거를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를 하고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그게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간을 제가 딱 그 뭐 원하는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공간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련 시리즈나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뒷 부분이 이제 하얗죠. 하얀 그 이제 한지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그 한지를 그냥 이제 그림만 이렇게 하고
목련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그냥 했을 때 뒤에 하얀 부분이 저는 거기에 뭔가 어떤 기운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들이 바로 이제 글이거든요. 글을 쓰는 건데 일종의 사인이지만 그게 있고 없고가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인이라고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냥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연필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콘테나 파스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인 도구를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필력이 기운 생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그 그림의 전체적인 그 마지막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있어서 이 어떤 사인을 한다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작품에 있어서. 전에 제가 이제 모든 작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단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림도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림은 열심히 그려놨는데 뭐 있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느낌. 뭔가 좀 매가리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동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운 생동 같은 거죠. 그림에 좀 이렇게 뭔가 약간의 그 어떤 감동 같은 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굉장히 자세하게 잘 그렸다든지 색감이 너무 좋다든지 뭐 기법이 너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발상이 너무 좋다든지 뭔가 이런 게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감동을 주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일상적으로 늘 찾는 것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이제 이파리 목련 이파리지만 그게 다 다르거든요. 166개지만 166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이렇게 다른 느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반복적으로 최소 166개를 만들려면 뭐 약 4,500번의 배접을 해야 되고 뭐 4,500번의 붓질을 또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반복이 있지만 다 약간의 그 차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카네이션 시리즈도 이제 시든 카네이션을 제가 이제 좀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카네이션을 작업을 했는데요. 카네이션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카네이션 종류도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그림 같은 뭔가 있어 보이는 카네이션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서 이제 선택한 건데 그 선택한 그 카네이션을 사실 대형 작업을 했거든요. 뭐 한 300호, 400호에서 크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하고 그걸 이제 나눠서 그리드로 이렇게 해서 뭐 9개로 해도 뭐 25개, 뭐 3, 40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설치할 때는 대형 3, 400호가 보이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기 했을 때 한 번에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카네이션 같이 보이지만 또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게 이제 제가 그리드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166개의 그 연작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166개를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놨을 때 그것도 결국 그리드거든요. 다 하나하나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그 목련 이파리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사이가 다 소중하듯이
작품도 이 그리드로 나눠놨을 때 하나도 안 그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이쁜 그리도 있고 시든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리드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이 그 시든 거로 요즘 작업을 많이 하지만 그게 시든 게 그냥 단순히 시든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고 이 그 시든 꽃도 옛날에는 뭔가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시절이 쫙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이제 소멸돼 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 들고 뭐 시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이나 뭐 뭐 식물이나 뭐 다 그렇잖아요. 예, 다 결국엔 다 변화되고 없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쪽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또 그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시 탄생하고 이런 이 과정을 다 걷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 작품의 카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목련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모과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다 그런 어떤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시든 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처음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천변을 돌아다니면 거기 주변에 뭐 갈대라든지 이름 모를 그런 잡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잡초들이 정말 저는 그냥 시들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이쁜 거예요. 한 지점 한 찰나에서 보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결정의 순간을 제가 이제 포착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시든 풀은 지금 그 전에 목련이나 카네이션 보면은 이제 뒤에가 우리가 흔히 여기는 여백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뒤에를 비워놓고 하얀 부분이나 또는 카네이션에 같으면 뒤에 뭐 검정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시든풀 시리즈는 이제 전체가 이제 다 이제 풀로 가득 찼다든지 아니면 하늘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제가 다 먹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으로 전체적으로 다 먹으로 입히고 그 먹으로 입힌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붓으로 그리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그림을 지금 시든 풀을 이제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그 실제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린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제 정교하게 해놔서 다 그린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뭉개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찾으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저 그림 중에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그린 흔적을 사람들이 못 찾게 한다. 이게 실제인지 어떤 우리가 이제 현실 바깥에 있는 건지 진짜 현실인지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다 현실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 캔버스나 화판 안에 있는 그림은 결국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같이 보이는 그냥 일루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루전을 그 화판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현실 같네라고 이제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일종의 눈속임 같은 건데 제 작품 속에서 현실을 한번 느껴보고 또 현실이 어떤 게 현실이고 현실이 아닐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먹 작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 작품보다 약간 어두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어두운 이 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랙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먹은 그냥 우리가 흔히 유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이 검을 현자지만 유자가 그윽할 유자거든요. 그래서
극한 어두움.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어두움이죠. 그래서 어두운 거 그냥 단순히 블랙이 아닌 우리 먹에 갖는 그런 특성을 요번에 이제 제 작품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림이 어둡다 해서 어둡지만 훨씬 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보는 사람이 그 그림 속에서 빠져들어갈 수 있고 그 그림을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